자, 이제 지구가 본격적으로 컴퓨터화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스페이스X에서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추진 중인 미국의 우주개발 업체인 스페이스X가 드디어 3개의 위성 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링크의 닻을 본격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 궤도권에서 총 12,000개의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라는 스페이스X가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꿈꿔온 지 언 4년 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의 40번 발사대에서 스타링크 첫 위성 60기를 실은 팰컨 9 로켓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왜 추진하는 것인가? 전 세계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한 그러한 프로젝트가 바로 스타링크 프로젝트인데, 스타링크의 장점은 바로 빠른 통신 연결에 있습니다. 자, 현재 지구 통신 위성은 고도 35,800km의 정지 궤도를 도는 반면에 스타링크 위성은 이보다 훨씬 낮은 고도 500km대를 돌기 때문에 전파가 지구를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단축됩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지금보다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빠른 속도로 이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스페이스X는 소형 실험위성 2기를 발사한 전적이 있는데, 두 위성은 틴틴A와 틴틴B라는 이름을 가진 위성이었고, 머스크가 최근에 발사한 위성은 틴틴 시리즈 위성과는 다른 양산형 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제작한 스타링크 위성의 외관은 납작한 패널 모양으로 몇 개의 안테나와 한 개의 태양광 패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227kg이고 위성들은 또 궤도상을 떠도는 우주 쓰레기를 식별해서 자동으로 충돌을 피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위성은 수명이 닿으면 지구 대기로 진입하면서 산화하게 되는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산화율은 안전 기준을 웃도는 95%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추락에 따른 피해 우려가 거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원래 스페이스X는 2024년까지 쏘아 올릴 4,425개의 모든 위성 고도를 1000에서 1280km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주 쓰레기 감소 대책을 세우라는 당국의 권고에 따라 고도를 더욱 낮추어 550km로 수정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위성을 이용해 세계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은 스페이스X와 세계 IT 대기업들이 투자한 미국의 원웹,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 이렇게 3파전이 현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 곳이 바로 원웹으로 지난 2월에 위성 6대를 처음으로 쏘아 올렸었고, 현재는 2020년 위성 시험 서비스를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세 기업 중 가장 늦게 뛰어든 아마존은 지난 4월 저궤도 위성 3236기를 쏘아 올리는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자, 이처럼 IT 기업들의 스타링크 구축이 본격함으로써 세계 위성 인터넷망을 둘러싼 경쟁이 일단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스페이스X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 앨런 머스크는 최소한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위성을 60개씩 묶어서 6차례 더 발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올려 보내진 420개의 위성으로 인터넷 시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60개씩 묶어낸 위성 군단을 앞으로 12차례 정도 더 발사하게 되면 이제는 미국 전역에 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성 군단을 30차례만 더 발사하게 되면 이제 세계 전역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 스페이스X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페이스X와 우주개발업체가 이처럼 인터넷 위성망을 구축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자, 머스크는 인터넷 사업을 통해 자신의 최종 목표인 화성여행과 거기에 따른 정착촌 건설에 필요한 천문학적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켓 발사 사업은 한 해 30억 달러까지 커질 수 있지만 글로벌 인터넷 사업이 본격적으로 거대해지면 연간 300억 달러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성군단 프로젝트 다음으로 머스크는 바로 로켓과 우주선이 일치화된 이런 콤보용 차세대 로켓인 스타쉽에 관한 이러한 계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험기를 제작 중인 스타쉽은 높이 120m로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최대 150톤까지 우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스타쉽이 무리 없이 완성이 된다면 위성 몇십 기가 아닌 한 번에 몇백 기까지도 이게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저들이 전 지구를 컴퓨터화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웃긴 게 앨런 머스크는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더욱더 전 세계에 발빠르게 퍼지기 위해서 바로 이 위성을 적극적으로 현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 정말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고요. 이 앨런 머스크가 현재 이렇게까지 무리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감행하는, 모노발 투자를 감행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1995년도에 일론 머스크와 그의 형제 킴벌 머스크 둘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보 제공 시스템인 집2를 창업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2를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간단한 서비스가 아니었고요. 바로 뉴욕 타임즈, 시카고 드리폰과 같은 유명 신문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해가 안 가요. 뭐냐? 보통 이렇게 아무런 영향력도 돈도 백도 없는 사람들은 일반인 상대로 서비스를 일단 조금씩 확장해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앨런 머스크는요, 뉴욕타임즈와 시카고 드리폰과 같은 우리나라 신문사로 따지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와 같은 이런 유명한 신문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유명 신문사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까? 물론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그냥 어느 순간 저렇게 서비스가 제공이 됐고, 그 다음에 더 웃긴 거는 그 뒤로 열심히 살을 찌운 4년 후에 바로 1999년도죠. 이때 컴퓨터 제조업체인 컴팩에서 이 회사를 매각을 하는데, 자, 한두 푼도 아닙니다. 1억, 2억도 아니고 22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입니까? 한 200억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의 행운은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1999년도에 페이팔이라는 온라인 금융결제 서비스를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다시 매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하면서 돈벼락을 맞았던 시기이긴 한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공통점이 뭐냐, 이 컴팩이라는 회사와 이베이라는 회사, 이 두 회사 모두가 유대인 산하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던 유대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자, 페이팔은 일론 머스크가 창업을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유대인인 피터 틸과 맥스 레부친이 또 다른 유대인인 케빈 하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세운 회사입니다. 거기에 1999년도에 앨런 머스크가 합류해서 실리콘밸리에서 페이팔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페이팔은 이후에 결제 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의 대명사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팝니다. 자, 이렇게 페이팔 하나만 보더라도 일론 머스크는 유대인들과 매우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회사를 만들고 그것을 매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업을 꾸준히 해왔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인공지능을 싫어한다? 그러면서 위성 군단을 만들고 있다? 이 도대체 어폐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 지구에 퍼질 수 있는 조건을 하지 마, 만들지 마. 그걸 왜 만들어? 그리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공상과 판타지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성향이 현재 투자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심리까지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미치고 있는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상과 판타지를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스페이스 X를 만들고 우주 발사형 비행체를 이용한 저가형 우주 여행과 화성 식민지 사업을 꿈꾸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 자, 그 전부터 나사는 꾸준히 화성 여행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버진 아일랜드도 현재 지금 민간 우주 그 발사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일론 머스크만의 혼자의 생각에 꿈이고 판타지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전부터 이미 나사가 꾸준히 화성여행을 꿈꿔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실행하고 있는 저 사업이 정확하게 맞물리고 있습니다. 물론 버진 아일랜드도 마찬가지고요. 버진 아일랜드는 영국 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보셔야 될 게, 일론 머스크가 현재 자신의 꿈과 판타지를 현재 열심히 펼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들이 만들고 있는 계획 안에서 마치 그게 꿈과 판타지처럼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일론 머스크는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자꾸 우주 산업이나 화성 이런 이제 여행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바로 테슬라 모터스입니다. 테슬라 모터스. 자, 현재 테슬라,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가 어떠한 현재 상황입니까? 상당히 위기감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공장을 보시면 빠른 생산과 디자인의 변경을 차의 생산에 즉시 적용하겠다, 이러한 런 시스템을 구현한다라는 명목하에서 텐트로 만든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러한 공장은요 상당히 낯설고요, 전통적인 공장의 요소와는 상당히 상반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론 머스크는요 제조업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뭔가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조업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공상과 판타지를 거기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그러한 위기감을 현재 겪고 있고요. 사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자동차보다 태양광 산업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화성여행과 우주개척은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 막대한 돈을 뭘로 충당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이런 미래가치적인 투자에 대한 이러한 퍼포먼스로 지금까지 열심히 그 돈을 긁어 모았던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론 머스크가 이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테슬라를 너무 투자적인 가치,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너무 보부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자들은 낚여가지고 엄청난 돈이 현재 묶여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테슬라에 지금 투자했던 투자자들에 대한 반감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투자 자금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메꿔야 될 그러한 숙제를 현재 일론 머스크는 안게 되었습니다. 자, 그 근거로 여기 보시면 15년 동안 흑자가 없었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이 흑자가 없는 테슬라의 막대한 적자를 투자자들은 이제 슬슬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자,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지난 2월에 월가 트레이드와 애널리스트 등이 이 1분기, 그러니까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의 미래적 가치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앨런 머스크는 대답하지 않거나 막말에 가까운 감정적 대처를 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자, 문제는 테슬라는 15년 동안 흑자가 없었다라는 문제를 제외하고도 자율주행차 사망사고까지 꾸준히 발생을 해서 악재가 겹쳤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의 상장 폐지 발언으로 이 주주들의 공분을 또 한 번 샀습니다. 결국 없었던 일로 이게 무산이 됐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은 테슬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요, 미래 투자자들의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그러한 리스크로 일단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일론 머스크의 골머리를 썩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던 건 과거를 돌아보면 됩니다. 과거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상당히 폭력적이었고 맨날 두드러 맞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는 쓰레기다라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이혼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의 인성이 과연 좋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뭔가 감정적이고 불편한 상황에 왔을 때 자기의 본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너무 좋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격적으로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이 성공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맥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밑에 붙어 있느냐. 일단 일론 머스크는 유대인 밑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성공 가도가 일단 보장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돈의 자본주의의 굴림의 노예로 잔악계가 된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앨런 머스크가 마리화나를 피는 모습까지 동영상으로 찍혔죠. 그리고 그게 인터넷에 퍼져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 또 한 번 꼬꾸라졌죠, 주가가. 자,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계속 보여주는 일론 머스크, 아까 말했듯이 그런 가정사를 겪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본 것뿐이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정상적인 경영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상당히 좀 괴짜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상당히 인격적으로 또 불안정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현재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계속적으로 미래적 가치 투자를 위한 퍼포먼스를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양치기 소년처럼 2번, 3번, 4번, 5번, 10번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빨간 자동차가 지구를 배회하고 있는 모습, 저것도 일론 머스크가 만든 하나의 퍼포먼스죠. 그러나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화려하고 혁신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면 저러한 퍼포먼스가 스페이스X의 미래적 가치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새롭게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는 이 유일한 사업은 이제 우주 개척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에 대단한 현재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퍼포먼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 국방부가 이 스페이스X를 자신들의 로켓 프로젝트 이 사업에서 갑자기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미 국방부의 태도를 상대로 극비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스페이스X가 어떻게 미 국방부 상대로 극비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미 국방부가 스페이스X랑 깊은 관련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절대 소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와 미 국방부가 상당히 깊게 연루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들이 열심히 위성 군단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이조스라든지 아까 말했듯이 원웹, 그 다음에 스페이스X, 이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자면 미 정부와 국방부에 의해서 현재 이것이 조직되어 움직이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미 국방부와 이런 파트너로 정해지고 이러한 시스템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항상 모든 기술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은 항상 군사무기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위성 함대 프로젝트를 미 국방부와 미국 정부는 왜 이 스페이스X와 같은 기업들을 통해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후로 첫 번째가 바로 대형 광대역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전 세계가 더 빠르고 나은 광대역을 제공해야 된다. 이게 일단 목표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냐? 바로 미 정보기관과 군대가 지금보다 더 거대한 인공위성 시스템을 사용해서 더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성 함대가 완성이 되게 되면 더 크고 유능한 로봇을 화성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되게 됩니다. 결국은 지구에 거대한 위성군함이 생겨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광범위한 첩보 활동과 그 다음에 더 유능한 로봇이 지구와 화성 곳곳에 퍼지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의 존초 기반으로 이 거대한 위성 함대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훨씬 맞는 생각이다 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로켓 기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사의 기술력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가 2011년도에 ISS에 우주인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이 스페이스 셔틀을 중단한 뒤에 바로 스페이스 X와 오비탈이라는 두 개의 민간 기업을 경쟁적으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나사에 비해서 이들 기업의 기술력은 떨어졌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사가 지원을 했고요. 나사가 현재 추진 중인 저러한 기술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바로 스페이스 X가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스페이스 X 역시도 결국 나사와 미 국방부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던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일련의 계획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현재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건 상당히 표면적인 거죠. 저들의 기업들, 영향력을 받은 기업들은 쏙 뺀 채 마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꿈과 야망 그리고 어떤 혁신을 위해서 추진되어 오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백히 국방부와 나사가 스페이스 X를 육성을 했고요. 거기에 기술적인 지원을 꾸준히 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사는 이미 이 스페이스X가 만들고 있는 로켓 기한 시스템을 넘어서서요. 이미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과 유인 우주선 오라이온의 이 개발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1960년대부터 아폴로 계획에 이미 개발되기 시작했던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그리고 기존 기술을 모두 활용을 해가지고 개발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추진하고 있는 발사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우주선을 만들고 착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이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현재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현재 이 로켓 기한 시스템을 가지고 열심히 거품을 만들고 있지만 실상 나사가 던져준 하나의 조각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에만 이러한 정책이 적용된 건 아니죠.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나사와 미 국방부가 육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스페이스X도 경쟁 대열에 들어가게 된 거고, 경쟁에서 현재 뒤처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일론 머스크는요 현재 테슬라가 거대한 똥덩어리입니다. 이 테슬라를 통해서 일단 미래적 가치의 투자자들 끌어모으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바로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의 비전적인 가치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새로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의심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사나 국방부에서 지원을 했던 저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것이냐 계속 쇼를 하고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미 국방부가 이 스페이스X를 좋게 볼 리가 없죠. 결국은 이렇게 장사치나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행태를 보고 일단 미 국방부에서는 스페이스X를 제명하게 됐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새로운 미래적 가치 투자를 위한 어떤 명분을 현재 잃어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뭐 약도 빨고 인성도 거지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본래 본성이 나오는 거고.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투자의 카드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테슬라의 공백을 새로운 돈으로 메꿔야 됩니다. 그리고 화성 프로젝트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도 필요하고, 자, 이걸 뭘로 결국은 채워넣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미래 가치를 보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거기에 또 돈을 쳐붓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끊임없이 일론 머스크는 보여줘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따지자면 일론 머스크는요 현재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테슬라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스페이스X는 여전히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둘 다 상당히 불안정해 보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페이스X가 추진하고 있는 이 로켓 기원 시스템 역시 나사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스페이스X가 자체적으로 자신의 미래적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너무 과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퍼포먼스도 너무 과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력도 너무 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 투자 가치자들이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과도한 퍼포먼스와 쇼 때문에 과연 이 회사가 정말 미래적 가치가 있는가? 자, 한마디로 빈 깡통이 요란하다. 즉 스페이스X, 즉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딱 그러한 비유에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면서 마이크도 바꿔보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이 방이 자체가 원래 울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울림증이 좀 생기네요. 여기 뭐 방이 제 방도 아니라서 전체를 뭐 소음, 이 방음벽을 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좀 방송이 다소 울리더라도 제가 최대한 이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혹시나 이걸 뭐 이게 차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